여러분 하이헬로 안녕. 21세기를 창조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제니퍼요. 뾰로롱. 아티스트 제니퍼와 함께하면 호라이 기운 솟아나요. 뾰로롱. 아니 먹을 거 많은데 아이스크림 먼저 손 가지 말고 이런 거 과일 복숭아 같은 거. 알겠습니다. 그만해 이제. 알겠습니다. 알아들었겠지. 채소 과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입 심심할 때 좀 포만감도 주면서 몸에 좋은 거 다 건강한 걸로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딱 봐도 말 안 해도 알 것 같지 않나요? 일단 우리 집 혈통이라는 걸. 아, 여동생. 아, 이건 알려줘야 되겠구나. 동생이 누난지 헷갈리는 분들 계신데. 네? 네? 여동생. 누가 봐도 동생. 아, 초콜릿 간식 이런 거 둔 거 있지 않을까? 아, 없어. 없어. 아니, 자기 전에 딱 먹고 자면 달달하니 잠 잘 온다고. 방에서는 안 먹어. 왔을 때만큼이라도 한번 이렇게 불시에 아니요. 점검을 해야 본인이 자각하고 조금 긴장하고. 방에 정말 동생이랑 친해 보이네요. 네, 보더라도 장난도 계속 걸면서 사실 저 김대욱 씨 2005년에 정식 데뷔를 했고요. 저 제니퍼라든지 납득이 이런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는 정말 다재다능한 코미디언입니다. 근데 2020년부터는 김재롱이라는 이름으로 트로트 가수로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늘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던 이 김재욱 씨에게 남다른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방금 함께 소개됐던 저 여동생과 관련이 돼 있는데 되게 밝은 모습이던데 왜 걱정이 있을까요? 일단 저 2살 터울의 여동생에게 보면은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을 먹지 말라고 계속 타박을 하죠. 네. 사실 항상 보면은 누구한테 먹는 거 못 먹게 하고 이런 게 좀 치사하다고 느껴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김재욱 씨 입장에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카메라 앞에서도 철저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굴도 날씬하고 팔도 날씬해지고 오 좋다. 근데 배가 이렇게 좀 나왔어. 그래서 배가 봉긋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래서 부랴부랴 알아봐서 큰 병원 갔는데 이지방 육종 암입니다. 암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22에서 30cm.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때 생각만 드는데 괜찮아? 라고 묻는 순간 슬퍼서 운다기보다 그때 바로 그냥 주르르 흘러요. 자다가 엎드려 자다가도 막 울었어요. 자다가 저도 모르게 울어요. 하여튼 그래서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했는데 1년인가 1년 반 만에 다시 또 재발해가지고 2번 수술을 했어요. 근데 김효선 기자님 지금은 그나마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서 영상 보신 것처럼 김재욱 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 건강식을 아예 장을 봐서 여동생을 찾아가기도 하고 급습해서 숨겨진 간식을 단속하기도 하고 또 직접 헬스장에 데리고 가서 아예 비용까지 대주면서 운동도 함께 하고 그렇게 정성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2번째 수술을 받은 후에 4년 정도는 그래도 잘 지냈었는데 또다시 지금 3번째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 다른 쪽에 생긴 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암이 아니라 좀 다른 느낌, 그러니까 신장 쪽으로 암이 붙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었나 봅니다. 사실 이전에 수술을 받았을 때도 김재욱 씨가 앞서 이야기만 나와도 눈물이 주룩주룩 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앞으로 좀 걱정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최재문 교수님 이 세상에요. 남매라고 다 오빠가 여동생 잘 챙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실 김재욱 씨 보면 그리고 또 김재욱 씨는 또 결혼도 해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동생 챙기는 게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법도 한데 세상에 자다가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세상에 얼마나 진짜 이 혈육지간이 애틋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매지간이 뭐 가깝기는 하지만 저렇게까지 하진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이 김재욱 씨를 보면서 비현실적 남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사이가 너무 어릴 때부터 저렇게 친했네. 그러니까요. 세상에. 어린 시절부터 각별한 사이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어릴 적 형편이 어려워서 일찌감치 가장 역할을 김재욱 씨가 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일하러 나가시면 어린 시절에 맞벌이 하시던 부모님 나가면 동생하고 자기가 둘만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세상에. 동생을 본인이 챙겨야 되잖아요. 2살 터울이라면서 그렇게 막 그러니까요. 뭐 나이가 그때 많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근데도 오빠 입장에서는 동생을 챙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집에 나와 세상에. 동생밖에 없으니까 안 챙길 수 없었고
남동생이면 알아서 하라고 했을 텐데 여동생이니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서로 아끼며 의지하며 지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 그래요. 그래서 네. 한시도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둘 사이가 이렇게 애틋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김재욱 씨는 여동생의 잔소리도 많고 툴툴대기도 한대요. 물론 걱정해서 하는 거죠. 네. 남동생이 아닌 여동생이라 더 신경 썼다고 얘기하지만 네.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 여동생을 아끼는 그런 오빠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생이 아프다 보니 이제 김재욱 씨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흘릴 수밖에 그렇죠. 없었고 최근에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한대요. 자신은 부모보다 먼저 세상 뜨는 건 불효라고 배웠는데 건강 잘 챙기고 있으니까 너도 잘 챙겨라라고 동생한테 말을 한대요. 아휴. 그러니까 이 말은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면 안 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말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 앞서가는 건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다고 하는데 네. 너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동생을 사랑하는 김재욱 씨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잠시 봐주시면 됩니다. 나 혼자? 혼자 보는 게? 아, 어릴 때 사진이네. 오빠, 건강하고 더 자랑스러운 동생이 되고 싶었는데 또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되지 못해서 늘 오빠한테 걱정만 끼치는 동생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늘 미안하기도 하고 늘 그래왔듯이 또 가족 생각해서 이번에도 꿋꿋하게 건강하게 잘 이겨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가족으로서 팬으로서 개그맨, 개가수 김재롱이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빠를 알고 사랑해주고 그런 오빠의 전성기가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어서 늘 응원하고 사실은 김재욱 씨가 코미디언이 된 이유는 그저 사람들이 웃는 게 좋았다 그래요. 그 이유 단지 그것 하나만으로 코미디언이 당초에는 됐었다고 합니다. 그간 대중들에게는 정말 늘 밝은 모습만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오랜 기간 오빠의 모습을 지켜온 동생 입장에서는 정말 오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가를 그 누구보다 절절히 아마 느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김재욱 씨는 정말 마다 않고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집안 정말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밤무대도 많이 뛰고 뭐 시장통 행사, 마트 행사 가리지 않고 어떤 때는 그릇 500개에다가 사인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잡다한 걸 많이 했다. 스스로 이런 정도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다 보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부모님께 집해드리고 본인도 집을 장만하고 세상에. 이렇게 되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나를 무시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아우 뭘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거야 좀 쉬엄쉬엄 해가면서 하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더 해보겠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